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엑셀에서 데이터에 보시면은 가상 분석이 있는데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표에 보면은 총 판매액, 자 이렇게 다 우리가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결과치들입니다. 사회 기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기부율의 퍼센테지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순수익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좌측 상단이 있죠. 좌측 상자 이름 상자에 요 셀을 클릭하고 지금처럼 사회 기부율 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순수익이니까 순수익 합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사회 기부율 변동에 따라서 순수익이 변하는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회 기부율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현재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하는데 사회 기부율이 확대될 경우에 I12셀이죠. 변경될 셀이죠. 그래서 사회 기부율 확대에 얼마만큼의 확대냐. 지금이 현재 8% 되어 있지만은 소수점을 우리가 없애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0.0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0.15로 올리겠습니다. 값을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사회 기부율을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값이 변화된 값이 I12셀이죠. 확인하면은 0.04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확대 축소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편집하고 싶으면 다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에 따라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시나리오 요약되어 있죠. 그러면은 현재 시트 왼쪽에 이렇게 이 결과 셀 값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면은 현재 기준에서 8%일 때 얼마 금액이었는데 사회 기부율이 확대가 되니까 순수익이 축소가 되고요. 사회 기부율을 8에서 4%로 절반을 줄이니까 얼마만큼의 순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예제를 가지고 즉 사회 기부율에 따른 순수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엑셀에서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상단 메뉴에 보면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월 불입액이 얼마일 때, 연 금리가 얼마일 때, 납입기간 했을 때 만기 지급액이 얼마다 이렇게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만기 지급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됐을 때 개월수라든지 이런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이 결과값은 목표값은 반드시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박민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기 지급액을 보면은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만기 지급액 구하는 함수가 FV 함수예요.
그래서 공식이 FV 함수는 가로 열고요. 이자율, 월 이자율, 콤마, 납입 개월, 그 다음에 월 납입 불이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금액이 플러스 값으로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D12 이자율인데 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12가 월로 월 이자율을 위해서 나누기 12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 기간으로 되어 있죠? 24. 만약에 이게 몇 년 이래 됐으면 이것도 또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12가 월 납입액. 그래서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죠. 이 결과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만기 지급액을 이렇게 88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납입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결과값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목표값인데 변경이 될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데이터에 가상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면은 찾는 값이 얼마냐면은 88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뀔 값이 뭐냐면 개월을 수를 바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면은 이렇게 목표값에서 현재 값이 이렇게 목표값으로 바뀐 게 보이죠? 확인해 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8점 몇 개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을 없앴을 경우에 대략 28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값에서 880만원이 됐을 때 이자율과 월 납입액은 동일하고요. 개월수를 28개월이 됐을 경우에 목표값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출판사 판매 현황이 되어 있죠. 현재 보면은 고객에 따라서 판매 금액과 실판매 금액이 다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이 A 대항만 원래 판매 금액이 얼마인데 9,500 얼마인데 실판매 금액이 6,000 얼마로 되어 있죠. 즉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에 따라서 30% 할인율에 따라서 실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원래 얼마인데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하니까 즉 30% 할인했을 때 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실판매 금액이 지금 얘 같은 경우 원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요 금액이고요. 실제 판매됐을 때 계산해 보니까 1900 얼마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2000만원이 되려면요, 이 실제 판매 금액하고 할인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것도 다 계산되어 있죠. 그죠? 얘를 바꿀 겁니다. 1900 얼마인데 2000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합니다. 찾는 값이 얼마냐면 2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바꿀 셀 값이 요겁니다. 할인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현재 값이 목표값에 도달했죠. 자, 확인하니까 27%, 그죠? 2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7%가 돼야 되고요. 자, 판매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원 승진 심사표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값이에요. 사원 승진 심사표에서 현재 총점이 얼마냐면요, 1799점이에요. 그런데 총점 합계가 2000이 되려면요, 이 친구 고과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고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799가 20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찾는 값이 얼마 되면 2000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바꿀 셀 값이 고가 점수니까 고가 점수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287점으로 이렇게 2000이 되고, 자, 컨트롤 Z 되돌렸을 때 얼마였어요? 86이고 1799였는데 적용을 했을 경우에 287에 2000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총점이나 합계는 임의로 계산된 값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함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지만은 지금처럼 우리가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표값을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계산이 함수식에 의해서 또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값 찾기,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엑셀에서 우리 데이터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데이터에 보면은 가상 분석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통계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인데,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11월 영업이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가 얼마, 판매량 얼마일 때 매출 총액 이래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직접 입력된 걸로 가지고는 데이터표를 활용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매출 총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표와 연관이 돼서 함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 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가가 16,000원이고 판매량이 3,000이죠. 그래서 자, 는 매출 총액은 요거에다가 곱하기 요게 엔터 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 값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 총액에서 빼기, 자, 생산 원가 빼기 임대료 빼기 인건비 한거야 되겠죠. 엔터. 이렇게 해서 나온 수식에 의한 값이 돼야지 함수에 의한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표가 있는데 판매량이 2000, 2500, 3000 이렇게 변화될 때, 또는 판매가가 이렇게 변화될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결과를 알아내는 게 바로 데이터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영업이익이 변화량을 지금 확인하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삭제합니다. 자, 여기는 는 해서 요 셀을 클릭을 해주면은 엔터 치면은, 자, 요 값이 변하면 요 값도 변하겠죠. 그죠? 자, 요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행과 열을 갖다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행 입력 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판매량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량이 행이 돼야 됩니다. 열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안 되고요. 행 입력 셀에 판매량이 돼야 되고요. 열 입력 셀에 판매가가 돼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표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에서 판매량이 3,000이고 16,000일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죠. 자, 판매량이 3,000이고 16,000일 때 영업이익이 맞죠, 그죠? 자, 3,500이고 16,000일 때는 얼마의 이런 영업이익 변화량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금액인데요. 대출 원금이 2천만원이고 연 이율이 6%예요. 상환 기간은 5년이고요. 자, 월 상환 금액이 얼마냐?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함수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PMT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는에서 PMT 함수를 쓰는데, 이자율, 납입기간, 대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이, 기본식이.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경우 연간 6%면은 나누기 12 하면은 월별로 되겠죠. 또 납입기간도 5년이면은 1년 12개월에서 곱하면은 60개월이 되겠죠. 자, 해봅니다. 는 PMT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가로 열고 6%죠. 요거 있죠. 찍어주셔야 돼요. 요거 나누기 12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위치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연이율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주시고요. 나누기 12 이렇게 되겠죠. 자, 콤마.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F4 곱하기 12 해줘야 되겠죠. 콤마. 네, 그 다음에 대출금이 요거죠.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금액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에서 이 부분에 상환 금액일 때요, 는 요것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범위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해주면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방향밖에 없죠. 행이 아니고 열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엔 들어갈 필요 없고, 열 부분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이자율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자율이 4%일 때 얼마, 자, 6%일 때 38만 얼마였죠? 6%일 때 386656 맞죠? 6.5일 때 얼마, 7%일 때 얼마, 이렇게 이자율 변화에 따른 상환 금액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과 열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열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통계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